앞으로 10년 뒤 우리 영업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영업인들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다이렉트 체계를 가진 기업들의 어플과 검색 엔진을 통한 온라인, 그리고 마케팅 파워, AI를 통한 인공지능까지 점점 더 시장은요, 우리 영업인들, 개인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영업인들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죠. 지금도 이런데 시대가 발전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아니, 저는 5년 뒤만 하더라도 영업인들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업인들이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저는 영업인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반이 넘는, 아니 70%, 80%가 넘는 영업인들은요, 지금보다 소득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요. 영업인들 사이에서도 소득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10년 뒤에 이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요. 지금보다 경쟁은 훨씬 더 줄어들고 먹고 살기 편해질까요? 아니란 거 모두들 느끼시겠죠? 지금보다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고요. 잔인한 전쟁터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본인만의 무기가 존재하나요? 회사에서 주는 상품, 회사가 알려주는 교육, 그리고 내가 가진 지인,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들, 이런 방식들이요, 10년 뒤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 그리고 회사에서 알려주는 상품과 교육, 나의 지인 영업, 이런 것들은요, 지금 밖에서는 온갖 첨단 무기가 난무하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요, 역시 전쟁에는 죽창이 최고야. 죽창을 쥐어주고 가서 더 열심히 싸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나요? 일본인들은 총 들고 달려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활 들고 죽창 들고 앞으로 뛰어가니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기는 것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죽창 들고 싸우는 방식을 알려줘도요, 영업의 세계에서는 그 죽창 하나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죽창 들고 싸워서 이긴 한두 명의 스타들, 한두 명의 천재들을 보고 똑같이 죽창 들고 달려드니 이 치열한 전쟁에서 질 수밖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 영업이 안 힘든 것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무기가 필요해요. 최고의 무기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그런 무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그 가장 좋은 무기가 나만의 컨셉과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컨셉과 컨텐츠 없이는 영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영업에서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컨셉을 갖는다는 건 좋은 총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총만 가졌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죠. 나만의 전략과 어떤 총알, 이 총을 다루는 방법과 사용법, 쏘는 방식 등을 배우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나의 컨셉과 컨텐츠를 더 빛나게 해줄 영업사원의 스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 덧대지는 것이죠. 저는 나만의 컨텐츠를 갖는다는 건 영업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기초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죽창 들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업의 천재가 아니라면 나만의 컨텐츠가 없이 영업의 최정상의 자리에 선다는 건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면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컨셉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혹시 가문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보험 설계사가 만들어낸 단어인 거죠. 새로운 컨텐츠, 그 사람만의 컨텐츠를 개발한 거죠. 그걸 가문 컨설팅이라는 단어로 나타낸 거죠. 고객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재무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당신의 가문을 3대가 부자를 유지할 수 있게, 그 부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문 컨설팅입니다. 이런 그 사람만의 작은 컨셉 하나가 고액 자산가들의 마음을 끌 수 있었고요. 그 사람은 이 가문 컨설팅이라는 이 작은 컨셉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연봉 10억의 위치에 자리에 오른 전설이 되었죠. 그 사람의 영업 방식을 놓고 뭐 이러니 저러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요, 저는 그건 모두 다 패배자들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 사람이 고액 자산가들을 만났을 때 가문 컨설팅이라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컨셉 없이 무작정 가서 제가 당신을 재무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했다면 VIP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요, 가문 컨설팅이라는 그 자신만의 컨텐츠 하나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 파는 누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차 파는 누나라는 걸 검색해 본다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거기에 창시자는 차 파는 누나 오영아라고 생각해요. 이 여성 중고차 딜러는요, 20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차 파는 누나라는 본인만의 브랜드 네임, 본인만의 컨셉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자신이 보고 관리하는 중고차들에 대한 리뷰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리뷰와 더불어서 그 중고차를 사간 사람들의 후기까지 완벽하게 마케팅해냈죠. 그래서 20대의 젊은 나이 여성이라는 많은 페널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치열한 중고차 시장에서 딜러를 넘어서 지금은 많은 사원들을 거느린 CEO가 돼버렸죠. 제가 영업을 할 때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사람들은요, 개인 브랜딩, 영업사원들이 가야 할 컨텐츠에 대해서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두 명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지만요, 이런 사례는요 무궁무진합니다. 10년이 넘도록 현대자동차 판매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업 대통령 최진실, 그는 영업 대통령이란 단어를 통해서요 개인 컨셉을 만들었고요, 재미있는, 항상 고객들을 만날 때 나비 넥타이를 하고 가발을 쓰고 반짝이 옷을 입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영업 대통령 최진실입니다. 그는 영업 대통령이라는 본인만의 독창적인 브랜드와 펀, 재미있는 마케팅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판매왕에 오른 아주 멋진 사례죠. 저 역시요, 영업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저만의 독창적인 브랜드와 컨셉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요, 엄밀히 따지면 저의 본질은 보험을 파는 FC였어요. 그런데 저는 지인들에게 보험을 팔 자신도 없었고요. 내가 지인들에게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걸 일찍이 확신했어요. 그래서 법인 영업, 경영 컨설팅이라는 컨텐츠를 선택했죠. 그런데 이 시장에 나가보니 법인 영업,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시장을 가든 블루 오션은 없습니다. 모두가 레드 오션 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그 컨텐츠를 정책 지도사라는 단어로 만들어냈고요. 저는 일반적인 경영 컨설턴트가 아니라 정책 지도사라는 명함을 만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고객들에게 이렇게 다가갔어요. 정책 지도사가 뭐예요? 이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애로를 해결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지도해드리고 관리해주는 사람을 정책 지도사라고 합니다. 대표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표들에게 접근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흔하디 흔한 경영 컨설턴트, 법인 영업, FC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에 호기심을 갖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만약 정책 지도사라는 컨셉을 탄생시키지 못했다면 저는 연봉 10억이라는 위치에 절대 오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29이라는 어린 나이에 경영 컨설팅을 시작했지만 나보다 경력이 훨씬 10년, 20년 더 많은 선배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요, 정책 지도사라는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파는 상품, 내가 팔아야 하는 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의 컨텐츠에 가려서 이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아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제 조금 컨텐츠와 컨셉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본다면 모두 다 개개인 유튜브 채널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영업의 품격, 안대장이라는 채널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모든 유튜버들이 개개인의 채널명을 가지고 있죠. 컨셉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자신의 채널명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유튜버들은 왜 모두들 자기만의 컨텐츠와 컨셉이 있을까요? 자신만의 채널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유튜브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유튜브의 정책이 채널명을 만들어야 채널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나는 어떻게 채널명을 만들어야 되지? 나의 컨텐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채널명을 적어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업은 그런 게 없어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 너만의 확고한 컨텐츠를 만들어, 너만의 브랜드 네임을 만들어, 너만의 컨셉이 있어야 돼. 너의 브랜드는 뭘로 할래?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회사가 있나요?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들 억지로라도 생각을 짜내서 개인의 컨텐츠, 개인만의 브랜딩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는 흔하디 흔한 그냥 영업사원 중에 한 명으로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죽창 들고 싸우는 방식은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찌저찌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평범하게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들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인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컨셉과 컨텐츠를 만드시길 바래요. 저는 그게 지금 이 치열한 영업의 세계에서,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치열해질 영업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본인의 컨셉과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혼자서 깊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누구나 다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수많은 유튜버들이요, 모두 개개인의 컨셉을 만들고 개개인의 브랜드 네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제가 핵심 노력과 차별화라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에게 장문의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차별화라는 것이 뭐냐, 구체적이고 정확히 알려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차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구독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왔어요. 저는 이게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차별화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떠먹여달라는 건지.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영업하나요? 차라리 그냥 자기 어려우니까 나한테 대신 영업해달라고 얘기하죠. 머리는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써야죠. 세상 그 어떤 누구도요, 당신의 영업을 위한 컨셉을 잡아주고 컨텐츠를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당신의 브랜드 네임을 만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에게 내가 유튜브를 찍는다는 이유로 정확한 방식을 알려달라? 그런 사람은요, 영업 때려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제 인생 좌우명 1이 0과 1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인생 좌우명 두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병신은 자기가 병신인지 모른다예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메일을 받으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완벽한 차별화된 방식을 내가 알려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구독을 끊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판단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건가요? 저희 동네에 작은 미용실이 있어요.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손님이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은 급하게 머리를 깎아야 해서 그냥 그 미용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았죠. 왜냐면 어디 가서 기다리고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그 사장님께서 머리를 감겨주시는데요, 갑자기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를 막 감겨주시는 거예요.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를 감겨주니까요,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불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사장님, 이거 왜 고무장갑 끼고 머리 감겨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본인 습진 걸릴까봐 고무장갑을 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래서 손님이 없는 거구나. 그래, 손님이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손님이 없대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미칠 지경이래요. 본인은요, 본인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나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저는 예전에 아산의 배방이라는 작은 지방의 마을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부동산 토지 구입을 위해서 그 마을에 다시 찾아간 적이 있었고요. 시장 조사도 할 겸 옛 추억도 떠올릴 겸 예전에 갔었던 김밥 나라를 혼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 식당 한쪽 구석에는 소주병들이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아마도 사장님이 마신 건지 아니면 사장님이 지인들이랑 마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소주병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사장님께서는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으시고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김밥과 라면을 시켰죠. 그리고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밥을 먹으면서, 사장님 요새 이 동네 경기가 어때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면 몰라요? 경기 안 좋아 미칠 지경이에요. 하루하루가 죽고 싶대. 그 사장님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그 가게를 사진 찍어 온 적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소주병이 쌓여 있었고요. 그 사장님은 손님이 왔을 때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게임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식당을 가도 먹을만 하다는 김밥과 라면 자체가 너무 맛이 없어서요, 정말 절반도 먹지 못하고 남기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가는 저를 보고 인사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왜 안 되는지. 저도 제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어떤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때도요, 항상 생각해요. 지금 이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말이죠. 항상 본인 스스로를요, 주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남들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나는 노력하는데 안 된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 이런 건 모두가 아는 그냥 비겁한 변명일 뿐이에요.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도 저의 몇 가지 노하우들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지는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 누구도 당신의 영업을 위해서,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대신 노력해주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컨텐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걸리더라도요,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내시길 바래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방향, 그리고 나의 롤모델의 방식, 내가 잘하는 것, 앞으로 이 시장을 지배할 것 같은 컨텐츠,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셔가지고요, 본인의 것으로 접목시키세요. 그러면 저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그저 그렇게 사라지는 영업사원이 되고 싶지 않다면요,
꼭 당신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컨텐츠를 만드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만의 연봉 10억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영상들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